안녕하세요. 오늘은 1988년생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사주는 비교적 좀 쉬운 사주인데요. 그래도 그 사주풀이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사주부터 푸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은 사주 푸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사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주는 우리가 진월 을사일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사주는 정제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주를 풀 때 용신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재능이라는 거죠. 주특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신을 우리나라에서 간혹 나한테 좋은 기운을 용신이라고 생각해서 뭐 통관용신이니 억보용신이니 조용신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설하고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자평진전 원본에 의하면은 용신은 오로지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고 해가지고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을 용신으로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신을 잡을 때 나한테 좋은 기운이 용신이 아니라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운이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월지와 월지장간에서 투출된 기운이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용신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비견겁전의 용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진의 지장간을 보면은 을계무가 되죠. 지장간에. 그래서 을목은 나하고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용신이 될 수 없고, 용신이 되면은 계수나 무토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천간에 투출된 기운이. 그런데 계수는 투출되어 있질 않고 무토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월지도 제격이고 정제격이고 천간에 뜬 기운도 정제가 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용신이 정제격이 됩니다. 정제격이. 이렇게 용신을 잡아야지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재관이다 해가지고 재관을 용신을 잡거나, 내가 신강하니까 재관을 잡고 신약하면 인비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억부 방법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통관이니 조후 이런 쪽에 용신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다만 갑을목이나 경신금에 한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용신을 잡되 조후를 먼저 본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조후 용신은 아닌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사주를 풀면 되고요. 사주를 풀 때 또 천간은 천간끼리 풀어야 되고 지지는 지지끼리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서로 혼합해서 풀면 사주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반드시 아시고, 이렇게 이제 정제격이다 그러면 나는 재물에 관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어떻든 나는 재라는 건 돈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재물을 버는 사주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기운이 뭐냐면 상관이 이렇게 지지 옆에 있어가지고 상관 생재한다는 얘기죠. 재는 관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재생관 하면은 내가 재물도 벌고 명예나 지위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좋은 게 재는 식신이나 상관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재물이 계속 들어오고 내 재주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물을 버는 사주가 되는데, 이 사주는 식신 대신 상관이 생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디어나 내 재주를 가지고 내 하고 싶은 일과 내 하고 싶은 어떤 성과를 내서 돈을 버는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재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도 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속에서 자기가 내 아이디어나 재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재물을 버는 사주다. 흔히 재도 편재와 정재가 있는데, 재는 이제 정편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편재는 이제 사업가적 기질이 강한 재물,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심이 강한 사주고요. 정재는
우리가 뭐 급여 생활처럼 꼬박꼬박 들어온 돈에 관심이 많고 그걸로 돈을 버는 직장인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꼼꼼하고 세심하고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직장 같은 데서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특히나 상관에 제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눈치도 빠르고 어디 가서 알아서 탁탁탁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야 어떤 사람이 기민하고 그 다음에 융통성도 있고 어떤 인기도 있고 어디 가서 귀여움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사주는 또 상관이 재를 생하고 상관이 사유합해 가지고 살을 이렇게 합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상관 합살의 어떤 그런 기운이죠. 그래서 어려운 난제 같은 것도 내 아이디어나 내 아랫사람을 통해서 그걸 해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상당히 여기 뿌리도 있고요. 뭔가 사주로서는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무인성 사주죠. 근데 이렇게 지장간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진이라는 게 수의 고가 됩니다. 그래서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학문도 어느 정도 깊이 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얼굴도 참 예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소지한 아주 재원입니다. 일도 잘하고 지금 국가기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사주인데요. 이 사주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흠이라고 그러면은 이 배우자궁에 관이나 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사귀어도 오래 가지를 못하고 계속 끊어지고 그런 경향이 계속 지금 보입니다. 아직 미혼인데요. 그래서 언제 시집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 기운 때문에, 이 상관이라는 이 기운 때문에 상당히 될 듯 하다가도 잘 안 되고 계속 또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우리가 보면 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란살이라고 그러죠. 고란살. 이게 여자 사주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궁이 축나는 거나 원진살이 있거나 고란살이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 아니면 남자친구하고 연이 좀 짧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고란살은 이제 독수공방살이라고 그러죠. 홀로 빈 방을 지킨다는 그런 이제 아주 안 좋은 살인데, 을사, 정사, 그 다음에 갑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독수공방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을 치는 상관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웬만한 사람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좀 사귀다 보면 그 사람 별론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상관은 또 마음이 수시로 변합니다. 식신은 좀 꾸준한 면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 강한데, 이게 상관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수시로 변덕이 좀 심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마음을 금방금방 바꿉니다. 이게 재주도 좋고 순발력도 좋지만 또한 변덕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이면 또 싫어지는 거, 오늘 이런 결정을 했다가 내일이면 또 다른 결정을 하고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만 혼자 이렇게 떴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데, 이렇게 상관이 재를 볼 경우에는 그래도 상관생재해서 좋은 겁니다. 상관이 흉신이지만 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상관생재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맨 처음에 사길신, 사흉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길신 하면은 우리가 관제인식이죠. 정관, 그 다음에 편재, 정제, 정인, 편인, 식신, 이걸 이제 사길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는 정편인을 가리지 않고 인도 정편인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관제인식이 사길신이고, 사흉신은 살상겁인이죠. 살, 편관, 흔히 이제 편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이제 칠살이라고 그러죠. 이 살, 나를 치고 들어오는 이 살, 그 다음에 상관,
그 다음에 겁재,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인겁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편인정인이 아니라 양인겁재를 얘기하는 이 이제 칼든 도둑놈이란 뜻이죠. 내 재물을 겁탈하는 기운이 강한 그 양인겁재를 얘기하는 이런 사길신, 사흉신을 우리가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거지 사주 내에서 역할을 할 때 보면은 흉신도 길신 역할을 하고요. 길신도 흉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하나에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 가지고 사주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일례로 재가 좋아서 재는 절대 나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보 때는 그 재가 살을 생하면 재생살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재물을 벌고 죽거나 병들거나 어려움에 빠진다. 재생살은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런 그 고전의 문구도 있지만 그럴 때는 재가 좋은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에 재물은 좋은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좋게 해석하려고 그러다 보면 사주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실 게 사길신, 사흉신은 일반적인 분류의 형태고 그것이 사주 내에서 그 역할에 따라서 흉신도 길신 역할을 하고 길신도 흉신 역할을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내가 활동하고 내가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주인데 단지 배우자 운, 남자의 운이 약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궁합을 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궁합이 안 좋으면 이 사주는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서로 안 좋을 뿐더러 심하면은 이혼할 수 있는, 이별수가 있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합이 좀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궁합이 잘 맞으면은 비록 내 사주가 그 안 좋다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반감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지만 내가 배우자 선택하는 것은 내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궁합을 보시면 좋고요. 배우자 운이 좋더라도 궁합을 보고 결혼하시는 게 좋다. 연애야 이 사람 저 사람 뭐 누구랑 하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결혼만큼은 배우자 운을 꼭 보고 결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주의 그 운을 보면은요, 초년에는 목기운으로 흐르고 중년에는 수기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말년에는 금기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이 흐르면은 이 제격에 비견겁재로 흐르면 안 좋겠죠. 여기도 비견겁재로 흐르면 요 운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이 사주가 상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목국토하는 부분도 있지만 목생화 화생토로 돌려 세우는 분도 있고 여기 유금도 있고 여기 상관도 있어 가지고 이 을묘 갑인 대운에 와서도 그렇게 패가 나질 않습니다. 이 상신이 있어 가지고 나를 극하는 기운을 돌려 세워 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죠. 좋은 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크게 문제는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운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중년에 들어가지고 수기운으로 흐르면은 이 제격에 인을 보는 건 괜찮습니다. 제격 폐인이라고 해서 내가 재물을 벌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배운 학문을 바탕으로 재물을 벌고 학문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격에 재가 오면은 재극인 해가지고 그때는 패가 큽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달립니다. 용신이 재일 경우에 인은 괜찮은데 용신이 인일 경우에 재운이 오면은 패가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용신이 인인데도 재가 들어와서 재물복이 좋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 사주 역술가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흔히들 재운이 들어오면 다 재물을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들 하는데 그건 사주 공부가 짧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인격에 재운이 오는 것은 패가 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인이라는 것은 내가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돈을 밝히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이치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을 하시고요. 이 제격에 관운으로 흐르는 것도 좋죠. 이 말년에는 내가 재물도 생기고 명예 지위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전반적인 운은 흘러간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주가 이
25세부터 35세 이 대운에는 개축대운이 안 좋죠. 왜냐면은 이 개수가 무게합을 하니까 내 용신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때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때 못하고 여기 그 제격에 재가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이게 사유축 합이 돼가지고 살이 커져 버립니다. 사유축 해가지고 살이 커지면서 재생살이 되고 여기 재는 묶이고, 그래서 25세부터 35세 사이에 이 사람이 미국서 교수나 이런 자리를 원했었는데 그때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5세부터 35세 이 운이 이 사람이 참 안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때 못했고요.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정부기관에서 그 일을 하는데 상당한 재원입니다.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박사학위 소지자의 재원인데, 다만 이 을사 이런 고란살 때문에 지금 좀 남자하고의 어떤 관계가 계속 어긋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이 개축대운 힘든 기운을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흐르면은 괜찮은데, 여기서도 뭐가 문제냐면은 45세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신금이 들어와 가지고 보면은 살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살은 나를 치고 들어오는 기운이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에서 살이 살아서 안 좋은데, 이럴 때 상관이 이것을 합살해 버리는 거죠. 상관이 합살하면은 이때 이 비견이 재를 또 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어떤 공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러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또 여기 이때는 이 주위 사람이 라이벌이 돼서 여기 재를 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45세 대운도 이 사람한테는 좀 안 좋은 대운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조그만 공은 세울 수 있지만 내 원하는 일이나 내 재물이 이때 분탈당하니까 이 시기에는 남하고 어떤 돈거래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되겠죠. 또한 이 살도 여자한테는 관살이 다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 될 수 있으니까 내 남편을 아랫사람이나 누가 가져가는 그런 형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 해수가 사해충되기 때문에 배우자궁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해 대운 중에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별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첫째 나하고 좋은 궁합을 맞는 배우자를 얻어야 되고요. 이럴 때는 조금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그거는 미봉책이고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이때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술로 오면은 이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제 관이 살아나니까 이때 다시 이제 내 명예지위를 누릴 수 있겠죠. 그래도 이때는 이제 배우자하고 이제 사술 원진도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사주는 자기가 일반적으로 사는 그런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배우자 운이 좀 약해서 배우자하고의 어떤 갈등 부분 아니면 이별수 같은 것을 항시 걱정해야 될 그런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주가 다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주가 다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하고도 돈독하고 내 바깥에서 하는 일도 잘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질 못해요. 좋고 나쁜 것이 항상 공존하는 게 사주 팔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그때 어떤 때 더 신경을 쓰고 어떤 때 조심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감명하셔가지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그 다음에 벌리지 않아야 될 때는 벌리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할 때는 확장하는 게 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 시기를 아는 것이 이 사주 공부하는 어떤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다 좋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주 나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정확히 감명을 하시어 좋고 나쁨을, 좋고 나쁨보다도 흉과 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때그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